그래도 저는 아울렛에 가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매출을 좀 키워야겠다, 내 덩치를 키워야겠다, 이런 거에 좀 중심을 맞췄고, 최근에는 또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쉬운 단계이고, 이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셀러에만 그치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당겨가지고 플랫폼 사업이든 다른 사업을 계속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월부터 대략 보여드리면은 제가 주력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에서는 한 1억 7천 정도 판매가 됐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이 크림 이런 중개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많이 하는데 1월에 매출이 약 9천만 원 정도 나왔네요. 그래 합쳐서 둘이 합쳐서 한 2억 6천 정도 나왔고요. 최근 2월 같은 경우는 좀 더 매출이 많이 올라와서 실제 매출이 스토어에서는 1억 5천, 그리고 또 중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약 여기서 중개 플랫폼에서도 한 1억 5천 정도 나왔네요. 두 개 합쳐서 한 3억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사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고수익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계속 판매를 하고 여기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챗GPT처럼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온라인으로 다시 재생산하는 곳, 우리 회사의 어떤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백화점으로 가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아울렛은 많이 가진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울렛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비중이 거의 10% 미만이어서 거의 가지 않고, 저희가 직접 가지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저희 직원이 가고 있습니다. 왜 가시는 거예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기존에는 신발 상품들을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나이키 신발뿐만 아니라 명품들도 보고, 또 명품뿐만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 이런 상품들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꾸준히 가는 편입니다. 저는 아울렛에 잘 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아울렛에 가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울렛에서 이렇게 물건을 구매해 가지고 파는 게 리셀러다, 기존의 소비자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유통이라는 걸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어떤 상품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품을 보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브랜딩이 돼 있고 마케팅이 다 돼 있는 이런 상품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팔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아울렛에 가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아울렛에 가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모르잖아요, 사실. 아울렛에 가면은 일단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고 간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아울렛에 가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거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실패하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을까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지루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상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판매를 하는 거고, 바코드는 어떻게 찍는지 알아야 되고, 포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이키 신발이 뭔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게 잘 팔리는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울렛에 가서 단순히 지금 이걸 10만 원짜리 12만 원에 어떻게 팔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팔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가다 보면은 정말 3개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달, 뭐 일주일만 계속 꾸준히 가보면은 어떤 상품은 일주일이 됐는데 뭐 판매 진열돼서 다 빠져버려요. 아, 이 상품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 판매가 되는구나. 이런 상품이 보일 거고, 어떤 상품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진열대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상품은 진짜 안 팔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온라인에서는 잘 팔리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잘 안 팔리는 제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도 아울렛에 먼저 가봐야 된다. 혹시라도 이제 아울렛이 좀 거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이런 것부터 계속 좀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업을 정말 해도 될까? 정말 내가 이 사업이 재미있는가? 내가 앞으로도 쭉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판단해 보신 다음에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한 매출이 26억 정도 나왔고, 올해 지금 페이스면 사실 아마 3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매출을 좀 키워야겠다, 내 덩치를 키워야겠다, 이런 거에 좀 중심을 맞췄고, 최근에는 또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매출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팔아보는 게 처음이잖아. 근데 어디서 물건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거래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신이나 뭐 어떤 내 판매하는 스킬,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어떤 거래처도 뚫기 싫고 이런데, 처음부터 그냥 뭐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12만 원에 팔아야지, 그냥 마진 계산해서 수익이 뭐 2만 원씩 남으면은 내가 500쪽을 팔아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구나,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사업이 저는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매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던 이유는 내가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매출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순히 매출 규모만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엔 또 수익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가 목표하는 방향이나 철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제 고정비가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매출만 생각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수익적으로만 해가지고 뭐 직원을 다 잘라내고 뭐 저 혼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초반에는 매출을 키워서 뭐 거래처를 확보한다든지, 혹은 내가 이 사업 자체를 정말 볼륨을 키워서 이 사업, 이 회사를 어딘가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다고 하면은 매출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그냥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오로지 수익에만 초점을 맞출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 내가 이걸 팔아서 얼마 남네, 얼마 남는 거를 얼마큼 모아야지 뭐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벌어들이는 수익도 계속 재투자가 돼야지 그 다음 사업, 또 그 다음 모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매출도 중요하고 수익도 중요한데, 초반에는 좀 더 매출에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점점 그 구간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수익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건 좀 더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에서 뭔가를 판매하는 행위에 초점을 좀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쉬운 단계이고 이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통을 해봐야지 내가 어떤 물건을 팔 수 있구나, 이 물건을 팔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뭐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고객한테 잘 팔기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겠구나,
뭐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야겠구나, 어떤 프로모션을 해야겠구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고객이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는가. 그게 물건이 아니라 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식을 판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 지식이나 판다고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거든요. 지식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통을 해보면 이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해서 조금 수준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 다음을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셀러가 영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뭐 기술을 갖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엔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셀러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을 계속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스토어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온라인 유통 커머스 사업이 있고, 플랫폼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사업이 있고, 그리고 아까 뭐 보여드렸던 솔루션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가 되는 사업, 유통 사업을 해보시면서 그 다음 플랫폼 사업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제2의 배민이 되기 위한 플랫폼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플랫폼, 저도 아직 플랫폼 사업은 초창기이고 계속 키워가는 입장인데, 이런 플랫폼 사업도 계속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대표 사장이 되면은 실무에 좀 더 시간을 투입한다기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든다고 이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럼 뭐 사장은 놀고 직원들한테 다 일을 시키는 뭐 이런 거를 시스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 혹은 이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세팅을 하고 나는 그 남은 시간에 그거를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시간을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는 그 시간을 확보해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구상하고 투자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셀러에만 그치면 안 되는 이유가, 셀러만 하고 있으면은 뭐 아울렛 가고 백화점 가고 온라인에서 소싱하고 뭐 상품 발송하고 CS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시스템화를 하고 다른 사업, 그리고 좀 더 고도화된 사업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당겨가지고 플랫폼 사업이든 다른 사업을 계속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 제가 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은 단순히 뭐 브랜드 제품을 팔다가 나는 제조를 해봐야지, 뭐 구매 대행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물론 그것도 가장 쉬운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사업 확장인데, 그거 이상으로 셀러 이외에 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그냥 단순한 자영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